안녕하세요. 부동산 멘토링의 이춘환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지금 거래 절벽 속에서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사실 팔고자 하시는 분들 중에서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은데 이게 이제 아직은 보유 기간이 짧아서 절세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팔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들 중에서는 증여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증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증여세에 대해서 한번 체크하고 좀 알고 들어가면 증여를 하거나 앞으로 증여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족 간의 증여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금전 거래 같은 경우에 자금을 이제 빌려주거나 아니면 이제 부모님께서 결혼해서 뭐 주택을 매입하는데 이제 도와주신 경우도 많은데요. 이렇게 이제 증여로 보는 경우는 증빙 자료가 없으면 증여로 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차용증,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뭐 아들에게 이제 돈을 빌려주는 차용증과 이자 지급 증빙 자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의 이자를 받겠다, 2%의 이자를 받겠다라는 내용이 이 차용증 안에 쓰여 있어야 되고요. 그 쓰여 있는 내용 그대로 이자가 아들의 통장에서 아버지의 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증빙이 되어야만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녀분들한테 결혼할 때 어떤 자금을 도와주거나 이럴 때 이런 증빙 자료가 있어야만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이 많으신데 이제 매매로 하느냐 증여로 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그런데 부동산 저가 양도 고가 양도 저가 양도 하는 경우에는 보통 아파트 가격 같은 거를 조금 더 낮게 해서 거래 형식을 취해서 증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증여로 보는 경우와 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저가 양도라 하면 시가 30% 또는 3억 원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아파트를 하나 아들한테 주고 싶어요. 근데 증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매매로 우리가 매매 형식을 취했어요. 5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3억에 팔았다. 예를 들어서 3억에 매도한 걸로 하였다. 라고 하면 지금 2억이라는 갭이 나잖아요. 그럼 5억에 30%면 1억 5천인데 지금 그러면 이거는 증여로 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5억의 집을 내가 3억 뭐 6천에 팔았다. 라고 하면 30%보다는 초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럴까? 이거는 이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요. 30%나 3억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부과를 하는데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3억 차이를 예를 들어서 18억짜리 부동산을 15억에 거래한 것처럼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증여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증여일 전후 3월부터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의 매매 가격이 있는 경우는 그 가격을 실거래가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억짜리 아파트가 있었는데 최근에 실거래가가 3개월 전후 실거래가가 뭐 4억 5천 있었다라고 하면 내가 3억 5천이라고 썼어도 사실은 4억 5천으로 계산을 해서 추징을 하겠다는 얘기죠. 4억 5천으로 해서 추징을 하겠다는 얘기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거래를 보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그거를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준 작은 금액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부과한다라는 것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파트의 경우에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고요. 실거래가가 없을 경우에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감정가가 없을 경우 기준시가를 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야 실거래가 워낙 활발히 진행이 됐기 때문에 가격이 안 나올 수가 없겠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고가 양도.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예전부터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분들은 그 가격을 사실 얼마라고 규정짓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가를 올려놓는 거죠. 가격을 올려서 양도를 하면 나중에 이제 그 받은 사람이 매매할 때 양도 차익의 어떤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가 양도도 해당이 되고 고가 양도도 증여로 추정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자 부분도 있는데요. 잠깐만요. 차용증과 이자 지급 증빙 자료가 있고요. 연 이자율이 4.6%를 적용해서 1,000만 원을 초과했을 때 이것도 증여로 간주합니다. 사실상 우리나라는 증여를 하면 수중자가 증여세를 내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담보를 제공한다든가 대출을 끼워서 증여한다든가 이랬을 때 그 이자 부분도 꼭 체크를 하셔야지만 나중에 이거를 소명해라 라고 이제 이런 금액을 소명해라 라고 증여세에 대한 그 추징금 같은 경우에는 증여를 한 다음에 곧바로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는 게 아니고요. 한 3년, 5년 있다가 연락이 오기 때문에 준비를 미리 해놓지 않으시면 좀 난감한 상황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이제 부담부 증여인데요. 우리가 보통 대출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전세금을 최대한 넣어서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데요.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 같은 부채를 포함시켜서 물려주는 것. 증여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가 상환되었기 때문에 담보대출이나 전세금이 채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채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서 채무에 해당되는 만큼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서 1주택자가 부모님께서 1주택자이신데요. 여기에 전세금이 포함이 되고 나머지가 이제 증여로 가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1주택자라고 한다면 양도세가 이제 거의 비과세 된다는 점이죠. 만약 고가주택을 빼놓고는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비과세가 되고 나머지 증여받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세대 1주택에 한해서요. 그리고 나머지는 양도세가 그 채무만큼 담보대출이나 아니면 전세금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수중자, 부동산 매물을 받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한 만큼 무상으로 이전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증여세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이렇게 이제 금액이 한도가 있는데요. 배우자 경우에는 6억 원, 직계 존속일 경우에는 5천만 원, 그리고 증여를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2천만 원, 그리고 직계 비속일 경우에는 5천만 원, 그다음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 이제 부모님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있을 때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 5천만 원은 합해서 주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부모 따로따로 5천만 원이 아니라 부모님이 합해서 5천만 원이고 이게 이제 10년 동안 유효하고요. 10년 다음 날부터 또 한 번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예 증여를 했다라고 신고를 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2천만 원, 그리고 직계 비속일 경우에 5천만 원, 그리고 기타 친족일 경우에는 1,000만 원. 그리고 이제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주시거나 또 뭐 사위나 며느리한테 이렇게 주실 때 이렇게 1,000만 원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학비를 대주거나 또는 뭐 대학생의 아이들의 뭐 생활비를 대주거나 이런 거 일상에서 통용될 수 있는 정도는 증여로 사실상 보지 않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재무적인, 재산적인 증가가 나타났을 때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우리가 이거는 비과세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여세율을 한번 보면요. 1억 원 이하는 10%, 그 다음에 1억 원을 초과해서 5억 원 이하는 20%. 예를 들어서 2억의 아파트를 내가 증여했다라고 하면 2억에서 우리가 5천만 원이 비과세 되니까 5천만 원은 이제 빼야 되겠죠. 그럼 1억 5천만 원을 내가 증여했고 이 1억 5천만 원이 지금 여기 이 과세표준 여기에 해당이 되니까 곱하기 20을 하면 지금 3천만 원이 나오죠. 3천만 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1천만 원이 공제를 받으니까 2천만 원이 결국에는 증여세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국세청에서도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5억과 10억 사이는 30%고요. 누진공제는 6천만 원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10억에서 30억까지는 40%, 1억 6천만 원이 누진공제가 되고요. 30억 초과일 경우에는 50%가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4억 6천만 원은 공제를 받고요. 이렇게 해서 증여세율이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증여세 신고 기한이에요.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이 말일부터 3월 이내. 예를 들어서 내가 1월 10일 날 증여를 했다라고 하면 이 달이 속한 날, 말일이 속한 날 하고 플러스 3개월이에요. 3개월 안에 이제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고 대상 서류 등 이런 것들이 있고 이 사이에는 일단은 증여를 하고 우리가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증여세를 뭐 추징하지는 않는데 보통 우리가 취등록세 같은 걸 또 내야 되기 때문에 증여를 하기 전에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는 게 좋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증여세 세율은 좀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동산을 주든 현금을 주든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한번 파악하고 증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 매물 같은 경우에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전의 매물들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과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부동산 자산 가격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증여를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전에 증여하시는 게 더 낫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이 되면 그 전에 증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속이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 지금 사전 증여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나중에 상속을 하는 것이 좋으냐는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문제고요. 증여한 날로부터 증여 후 플러스 5년 후에 매도를 양도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서 원래 매수했던 게 1990년에 매수했던 아파트를 증여했다라고 치면 5년 전에 매도하게 되면 원래 처음 샀던 그때로부터 양도소득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주의해야 될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여를 받으면 5년 후에 양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그 전에 매도를 해도 상관은 없지만 세무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불리하다는 거는 기억하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그 증여세에 대해서 검토를 해드렸고요. 제가 다음 주에 세미나를 진행하는데요. 19년 이제 2월 22일 금요일 날 진행을 해요.
최근에 이제 뭐 부동산 가격이 이제 뭐 떨어지고 있고 또 어디 투자할 만한 곳이 있을까? 지금 사면 바보일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전국을 꼼꼼히 체크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번 2월 22일 금요일 날 제가 진행하는 부동산 투자 세미나는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1억 투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워낙 아파트 가격도 오르고 또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여러 제한이 많고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세금도 많고 그래서 뭐 하나 투자하는데 참 쉽지 않은 환경인데요. 저도 또 지방 좋은 곳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이 날 만한 곳 이런 것들을 열심히 지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2일 날 비조정 대상 지역 1억 투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투자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또 2019년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 동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587-3500으로 문의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무료 세미나는 아니고 약간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안하셔서 문의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멘토링의 이춘환이었습니다.